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상설특검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추천 권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여당은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 4명 중에 여당 추천목 2명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규칙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하게 됩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하는데요.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3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느낌도 있거든요. 민주당이 왜 지금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든 걸로 보십니까? 네, 민주당이 앞서 2차례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힌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꺼내든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달에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건데요. 이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가 담겼는데요. 네. 지도부는 수사 대상에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을 추가해서 다음 달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마자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꺼내든 데 이어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까지 강행한 것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역풍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기류는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검사 탄핵안이라든지 민주당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사안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계속해 돌려본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모두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고요. 이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특검을 강행 처리하거나 검사 탄핵에 대해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컸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상설특검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현 정권과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정부 여당이 받지 않으면 국민들의 역풍은 정부 여당으로 불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그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대응카드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제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규칙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바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어찌 보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검법은 그냥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하고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면 폐기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또 만들 수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카드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대통령직을 압박할 수도 있고요. 이 여론도 왜 대통령이 야당이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임명하지 않지? 왜 거부하지?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또 노릴 수도 있어서 민주당은 특검 대신에 이 카드로 우회 압박을 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오는 12월 10일이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때가 어찌 보면 좀 고비라고 또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관심은 국민의힘 내에서 과연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네, 민주당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애초 어제였죠. 28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다음 달 10일로 미룬 것도 이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기대하고 한 조치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선 낮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네. 친윤석열계에서도 특검법 통과는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함께 공멸하는 길이다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친한동훈계에서도 이 같은 의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용인하는 이 특검법을 통과시킨 여당 대표가 되면 그 역풍과 파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의 대표직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죠. 또 민주당도 이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434억 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 굉장히 크고요. 친한계 내부에서도 지금은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 기회의 순간인데 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당내 분열을 왜 키우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한 대표는 근데 자신이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그래도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친한동훈계 일부의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일축된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였죠. 특검법을 받는 건 아니지만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표단속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별 의원들에게 맡길 거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여지를 남겼는데요. 지금 친윤석열계에서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공세 수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견제구 성격으로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식의 기류 변화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당원 게시판으로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에 친한계에서도 이 특검법을 등에 업고 반격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일부 좀 강성 친한계의 생각이 돌출되는 형태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친윤석열계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친윤계 의원도 통화에서 이러한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의 미래와 윤석열 정부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한 것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인 데 이어서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 정당 당사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명태균 씨와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여론 조작 행위를 통해 공천 경선에 영향을 주는 일도 없게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도 발족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당 내에서는 한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원 게시판 의혹 공세에 맞불 성격으로 이 명태균 씨와 연루된 당내 차기 대권 경쟁주자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려는 포석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명 씨와 연계된 인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 명 씨 공천 개입 의혹의 끝에는 누가 있죠?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까지도 겨냥을 하는 것인데 이는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친윤석열계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추 원내대표가 당분간 공개 발언이나 논쟁을 자제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도로 좀 논란이 진화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단서가 달려 있는데요. 이 당분간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 이전까지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추 원내대표는 원내를 운영하고 당장의 특검법 재표결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인데 현재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단 한 표의 이탈표도 없이 특검법 부결을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자칫 자중질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 직후에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친윤석열계에서도 이 추 원내대표의 지침에 따라서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혹시 모를 변수, 한 대표 측의 돌출 행동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또 이 문제가 표결 이전까지 설사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절대 덮일 수 없는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친윤계 편에 있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화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확전만 자제할 뿐이지 외곽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 등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서 김 여사 표결이 끝나자마자 이 이슈는 다시 확전될 전망입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해 끝으로 한동훈 대표가 대표 끌어내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용산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제 조선 말기 개화 시도가 3일 만에 끝난 일화에 빗댄 것이죠.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대표 측에서는 이번 당원 게시판 의혹을 처음 터뜨린 유튜버 뒤에 대통령실 출신 관계자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을 두고 친윤들이 총공격에 나서면서 이걸 자신을 끌어내기 위한 이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이제 공개 발언을 한 것인데요. 한 대표는 우선적으로 이번 문제를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문제가 아니라 계파 간의 갈등 문제,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계략이라고 이제 보고 싶어 하고요. 친윤계에서는 늘 강조를 하는 게 이걸 계파 갈등 문제로 쓸 게 아니다. 이건 한동훈 대표 개인의 문제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친한계와 친윤계의 계파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화제를 좀 넘겨서요. 양당 대표들의 행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30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네, 오늘 오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서울 마포구에서 청년들과 정책 토크 콘서트를 열고 연금 개혁,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한 대표가 최근 당원 게시판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연일 민생 관련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적극 행보에 나서면서 민생으로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제 한 대표에게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기대한 것도 중도 확장 그리고 2030 세대 포위였는데 아직은 그러한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 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했던 이른바 세대 포위론 전략을 내세우는 일환인데요. 다만 한 대표 지지층 대부분이 6070 여성들이라는 평가가 많고
많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를 받았던 2030 남성들도 최근 한 대표 행보를 둔 비판적 목소리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이전 대표만큼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차기 대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는 사람이 승리할 거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보수 원로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이제 어제 만났는데요. 이제 이석연 전 처장의 경우 보수 인사이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대표의 이번 행보는 보수로의 외연 확장이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고언을 하는 보수 인사들과 만나서 여러 우려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를 갖는 성격인데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이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그 기세를 몰아서 다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